그러면 사실은 우리말의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고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연결의 형태는 모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우리말에서는 아, 어, 여와 결합합니다. 거기에다가 존댓말을 쓰면 요가 붙죠. 그래서 아요, 어요, 여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합하는데 도대체 아가 뭐하고 결합하는지가 되게 궁금하죠. 이 아는요, 우리말 아까 그 고 앞에 있는 동사 어간이 아 그리고 오 몸으로 되어 있는 동사 어간은 언제나 아하고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선물을 받다. 자, 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밭의 모음이 아죠. 그러면 파트너가 언제나 아요가 돼요. 그래서 받아요죠. 그러니까 받아요가 아니라 받아요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볶음밥 좋아하시죠? 그럼 볶음밥은 밥을 볶다잖아요. 앞에 있는 모음이 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볶아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모든 아와 오는 아요와 결합합니다. 아하고 결합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선물을 사다 할 때 사다도 아 모음이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다도 오 모음이죠. 그러면 원래 이거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사아요, 보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이쪽에는 받침이 있죠. 이쪽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우리말은 그거를 뭐 축약이라고도 하고 줄인다고 표현하는데 줄입니다. 그래서 사와 아의 경우는 모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사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옷을 사아요 이렇게 안 하죠. 사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음이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아죠. 모음이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두 개의 모음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살린 결과 보도 살리고 아도 살려야죠. 그래서 봐요가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이나 교포 자녀들이 이거를 바지할 때 바로 써요. 그래서 난 텔레비전 봐요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아, 오는 아요와 결합한다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가 원래는 어인데 저는 어를 먼저 하지 않고 세 번째인 여를 먼저 합니다. 자, 아까 아요하고 어는 1번이었고요. 여기 2번을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3번을 먼저 할게요. 3번을 먼저 하는 이유는 3번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인데 3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단어인 뭐뭐 하다라는 단어 많은 거 아시죠? 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다. 일하다, 말하다, 사랑하다, 깨끗하다, 뚱뚱하다, 똑똑하다, 뭐 친절하다. 요즘은 영어도 쓰죠. 게임하다, 뭐 데이트하다, 영어로 또 쿨하다 이런 말도 씁니다. 굉장히 많은 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 뭐뭐뭐 하다라는 단어는 항상 파트너가 여요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일하. 자, 다는 언제나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하 원래는 여요죠. 좀 마음에 안 드시고 이상하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일하여요. 뭐 영어에 게임, 하, 여요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1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오 하고 아 할 때도 받침이 없으면 간단하게 줄였죠. 보아가 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도 보면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줄여야 되죠. 여기도 게임 하여여의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글자로 줄인 게 해예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은 게임 해다가 기본형인 줄 알아요. 근데 게임 해서 게임 해보면 뭐 게임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인 줄 아는데 원래는 하다가 맞고요. 하여여가 줄여서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여. 자, 그래서 3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하가 붙는 형용사나 동사는 여와 결합하고 줄이면 해가 됩니다. 3번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3번을 먼저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궁금한 그 2번은 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1번과 3번을 제외한 모든 단어는 어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아, 오, 모음과 뭐뭐 하다의 하만 빼면 모든 단어가 전부 다 파트너가 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먹다, 웃다, 문을 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만들다, 옷을 입다, 사진을 찍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다는 다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앞에 있는 모음을 볼게요. 먹다는 모음이 어죠. 웃다는 우고, 열다는 여, 만들다는 입다는 이, 찍다도 이예요. 그러면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죠. 그러면 파트너가 뭐가 될까요? 어요가 돼요. 그래서 먹어요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웃다는 웃어요가 되는 거죠. 열다는 열어요. 만들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 오와 하를 빼면 언제나 결합하는 건 어입니다. 이 외에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 춤을 추다, 텔레비전을 켜다, 이메일을 쓰다. 자, 커피를 많이 마시죠? 마시다. 피아노를 치다.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의 모음이 똑같습니다. 먹다도 어고 서다도 어죠. 웃다도 우고 춤을 추다도 우고. 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왼쪽엔 받침이 있다는 거고 오른쪽엔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은 없지만 역시 이것도 파트너는 뭐가 돼요? 어요가 되겠죠. 자, 다는 언제나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단어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버스가 이 정류장에 서어요라고 말해야 돼요. 자,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은 춤을 추어요. 텔레비전을 켜어요. 이메일을 쓰어요. 커피를 마시어요. 피아노를 치어요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서다는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으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줄인다 그랬죠. 그래서 서다와 서의 서와 어는 같잖아요. 거의 같은 모음이죠. 그러면 생략합니다. 그래서 서요가 돼요. 켜다의 여와 어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생략합니다. 켜요가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추다예요. 추다는 우모음하고 어모음이니까 다르죠. 그러면 이 각각 다른 거를 살려야 돼요. 아까 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추에다가 아까 이거 결합해서 초여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아이들에게 받아쓰게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춤춰요, 춤춰요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이 결합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건 바로 이 쓰다인데
이것도 원래는 이 쓰와 어가 결합을 해야죠. 그럼 원래는 쓰어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모음이 탈락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하는 이 가 없어지고 어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써요가 되는 거죠. 원래 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합을 하면서 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걸 이제 뭐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시다의 이 시와 어가 결합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개를 결합하면 마세요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말에는 이와 어가 결합하면 옆으로 두 줄 가는 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셔요가 되고 피아노를 쳐요가 되죠. 이거를 알면 맞춤법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예외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보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사람은 힘이 세다. 이런 것들도 받침이 없죠. 그러면은 파트너가 어요기 때문에 보내어요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를 생략합니다. 그냥 보내요고요. 힘이 세다도 세어요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힘이 세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말의 쉬다입니다. 쉬다와 사실은 여러분들 왜 나사를 죄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 쉬다와 죄다 같은 경우는 복모음 중에서도 조금 더 복잡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복모음 중에 글자의 모양도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받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와 결합한 후에 이거는 줄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죠. 저는 일요일에는 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맞춤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 일요일에는 쉬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받침이 없지만 줄이시면 안 됩니다. 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왼쪽으로 죄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죄요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다 죄요라고 얘기하는 그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할 때 그 죄가 돼요. 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 위모음과 외모음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 우리 언어가 이게 그 용언이 결합하는 첫 번째 원리인데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명사의 받침을 못 찾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의 받침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거의 미칠 지경인 거죠. 쓰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어, 여 결합이잖아요. 거기다 요를 붙였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그 다문화 자녀들이나 하여튼 외국인들은 이미 말은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말을 한다면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는데 받침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과 결합한 발음을 한 거를 듣고 스스로 받침을 찾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많이 합니다. 같은 단어로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새들은 하늘을 날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날아요라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음을 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요. 자, 우리가 뭐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커피를 사면 커피가 6,000원이니까 4,000원이 남아요. 그렇죠? 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낚아요.
뭐 히말라야 산은 굉장히 높지만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은 굉장히 산이 낮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옷에 이렇게 몸 부분은 별로 이렇게 나빠지지 않지만 이게 소매 끝이나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옷이 소매 끝 부분이 먼저 낡아요. 어렵죠. 지금 제가 발음으로 썼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말은 하는데 그들은 받침을 이렇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스스로 찾게 만들어야 돼요. 자, 날아요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원래 뭐였어요? 아요하고 결합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리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날아요로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요라고 했다면 여기에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야죠. 낚아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면 쌍기역은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산이 낮아요도 지읒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지막 제일 관건이죠. 여기에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기역이 옆으로 가죠. 그래서 이 어려운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 학생들이나 외국인에게 리을 기억이야 이렇게 기억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리을 기억으로 되는 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잔인한 일이에요.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어요로 들어가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높아요라든지 덮어요라든지 읽어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에 시를 읊어요 이런 거 아시죠? 의에다가 리을 피읍 쓰라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